뭐 핵심 이론 심화나 기본 이론이나 똑같은 파레예요. 파레이기 때문에 기본 이론 혹시 지금 새로운 얼굴도 보이고 하시는데 기본 이론 안 듣고 오신 분들 있으신죠? 그죠? 예. 진도가 이렇게 밀리면은 나중에 가서도 뭐 앞에 거를 안 들어도 된다 이건 아닌데 기본 이론 지금 막 들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그냥 핵심 이론 열심히 따라오시면 될 거예요. 똑같은 파레라서 다만 이제 초점은 좀 틀리기는 해요. 기본 이론 때는 진짜 막 기본 이론이 아마 더 어려우실 거예요. 들으시면은 아시겠지만 기본 이론 때는 그냥 이 절차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절차에 관련된 걸 이해하기 위한 막 모든 것들을 막 이것저것 다 막 저 혼자 막 떠드는 그런 수업이었다면은 핵심 이론은 아무래도 지금 요약집 자체로만 거의 주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요약집 자체로 나가면 그만큼 절차론에 해당되는 거에 좀 한정해서 요약집으로 나가다 보니까 양이 적고 거기에 대한 그 적은 양에 대한 설명은 오히려 여기가 더 풍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수업 자체가 더 편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건 기본 이론을 막 듣거나 그러지 마시고 그냥 이거 와서 이게 쫓아가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기본 이론부터 들었던 분들은 그럼 우린 뭐가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그래도 다 들으신다면은 훨씬 더 이해가 되고 폭이 넓고 나중에 사례를 풀 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선 나 기본 이론을 안 들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쫓아가야 되나라고 한다면 그거 쫓아가기가 너무 힘들고 버거워지면서 더 맞게 엉키게 돼요. 자기의 그 스케줄이나 뭐 이렇게 계획이 막 엉키게 되니까 그냥 여기서부터 그냥 쫓아오시는 걸로 하세요. 그 다음에 그 주 교재는 이제 핵심 요약집이에요. 핵심 요약집 요걸로 나갈 거예요. 거의 이걸로 나가다가 판례를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판례 부분을 좀 찾아본다던가 그 다음에 아니면은 저도 기본서를 안 갖고 왔네요. 중간에 쉬는 시간에 가져와야겠네요. 아니면은 기출 문제 풀이를 이번 순환에는 좀 많이 중점을 두고 해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가 다 기본서 쪽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서 그거를 볼 때는 당연히 기본서를 볼 수밖에 없겠죠. 화면에 이제 틀어놓겠지만은 화면에 틀어놓는 거 기출 문제만 틀어놓지 그 밑에 답을 다 제가 넣어놓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를 보면서 같이 여기다가 목차를 잡아보고 이제 연습을 해봐야 되는 거 순환이 이번 순환이에요. 그리고 다음 순환은 이제 사례 단문이지만 사례 단문에서도 물론 기출의 사례 문제는 좀 보겠죠. 중요한 문제는. 근데 그쪽은 이제 제가 올해 나올 수 있는 사례 위주로 이제 이게 수업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기출을 정리하는 거는 이번 순환이 아마 의 주 목적일 거예요. 뭐 다음 순환에도 뭐 계속 이루어지겠지만 주 목적일 거예요. 그래서 기본서 자체가 좀 필요는 해요. 근데 그 질문이 많으셔서 그러는데 이번 순환이 이제 1월, 2월까지 끝나잖아요. 그럼 3월부터는 기본서를 쓸 일은 거의 없기는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저한테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물어본다면 그게 이제 강사 입장으로 대답을 하기도 좀 애매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왜냐면 이게 돈이 드는 거니까 첫 시간 이거 공개 강의로 오픈되는 그런 수업인데 돈 하고 있으면 좀 웃기긴 하지만 돈이 드는 거니까 제가 사세요 마세요 이것도 좀 애매하고 그다음에 본인의 스타일에 따라서 좀 틀리거든요. 책이 막 이렇게 이것저것 있으면 너무 힘들다거나 막 그러신 분들은 또 기본서 이거 조금밖에 안 썼는데 내가 이거를 왜 강사는 사라고 했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가지고서 제가 뭐라고 답을 딱 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주는 이제 핵심 요약집이 나갈 거고 그 다음에 3월부터는 핵심 요약집으로만 나갈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올해 조금 잘못한 게 기본서에 사례형 문제를 안 넣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사례형 문제가 지금 제 교재에는 어디에도 없거든요. 그래서 사례 단문집을 낼까도 했는데 사례 단문집을 원래 내는 그런 계획이어서 그래서 그때 내려고 거기다 안 넣었던 건데 사례 단문집은 그냥 안 내는 걸로 어저께 이제 방문가하고도 좀 얘기를 해가지고서 안 내는 걸로 했거든요. 사례 문제는 한 20문제 정도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기출 사례를 빼놓고는 그 20문제가 많을지 모르겠는데 뭐 겹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제 계획으로는 20개인데 지금 쭉 생각해 보면은 뭐 20개가 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게 그 20개가 다음 사례 단문 때부터 해가지고 모의고사까지 계속 반복될 그런 사례가 한 20개 정도면 넉넉하거든요. 절차로는. 그러니까 그 이상은 뭐 빠져나갈 수도 없을 만큼 그러니까 넉넉해요. 논점이 틀린데 그러니까 논점이 틀린 건 없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게 없는데요. 어떻게 사례를 똑같이 만드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사례 연습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20개도 많아요. 그 정도면 충분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프린트로 나간다고 해봤자 50페이지도 안 될 거고, 그죠? 그거는 그냥 제가 나눠 드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좀 죄송한 거는 그 나눠 드리는 그 프린트를 막 들고 다녀야 되고 이런 게 좀 귀찮아지잖아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맨 마지막에 그 사례 20개 정도를 정리해 가지고서 이렇게 보기 좀 더 얇게, 조금 더 얇게 정리해서 드리니까 그때그때 항상 보고 버리세요. 자료는 그때그때 보고 버려야지, 자료를 계속 들고 다니면 양이 너무 많아져요. 자, 그래서 이번 순환 뭐 여기 앞에 뭐 강의 목표 있는데, 강의 목표는 그냥 목표죠. 항상 계획은 그래요. 계획은 변경되라고 있는 것이 계획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의 목표는 이렇게 잡았어요. 이렇게 잡았는데 뭐 안 읽어보셔도 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 해당되는 내용일 거예요. 그다음 넘기시면 이제 강의 내용으로 1회부터 8회까지예요. 8회까지인데 특이한 점은 뭐냐면, 뭐 특이할 거라고 할 수도 없지만 우리 총 8개의 법이거든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총 8개의 법이에요. 8개의 법에서 이제 40점짜리가 항상 행정 절차 법에서 나오고 있죠. 물론 3회를 제외하고 3회 때를 제외하고는 행정 절차법에서 나오고 있고, 이 패턴은 아마 애지간하면 안 깨질 거예요. 정말 10년에 한 번 정도 깨질 수는 있겠죠. 여태까지 11회 동안 한 번 깨졌으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시험이 된다. 그러면 제가 웃을 때가 아니죠. 그러면 그건 참 당황스러운 건데, 그렇다고 해서 못 쓰는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뒤쪽에 있는 나머지 7개의 법에서는 뭐 사례로 나온다고 해봤자 그거는 준사례라고 해야 될까? 그냥 단문을 외우면 쓸 수 있는 사례, 뭐 그렇게 될 테니까 어려운 거가 아닐 거예요. 그래서 행정절차법에 이제 기출도 총 9개의 사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11회 동안 제가 사례가 한 번 빼놓고 10번, 그러니까 40점이 10번이 절차론에서 절차법에서 나왔다고 했고, 그다음에 1회 때가 그냥 공청회를 쓰세요라는 그냥 논술 문제였기 때문에 총 9개의 사례가 있죠. 행정절차법이 다 끝나야지 그 9개의 사례를 어느 정도 풀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사례만 주구장창 하고 있으면은 그거 9개 사례를 우리가 같이 연습해보고 분석하면은 적어도 2주 걸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외울 숙제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싶은 그 열망을 충족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매주 한 2개 정도, 하나에서 2개 정도의 사례를 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회부터 7회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하나가 될 수도 있고 2개가 될 수도 있고 좀 일찍 끝날 수도 있고. 그래서 행정절차법은 1회부터 7회까지 계속 나가는 거가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다른 7개의 법을 3회차부터 해가지고서 이렇게 조금씩 나가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왜 행정절차법이 이렇게 계속 있지라는 거는 진도는 2회까지,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해서 끝나요. 행정절차법이라는 그 법의 기본적인 개념은. 근데 사례 문제를 위해서, 그러니까 기출 사례를 위해서 그렇게 진도는 짰어요. 자, 계획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그 보충 자료 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형광펜 생색내려는 건 아니고 형광펜 이렇게 가져가 하나씩 준비하세요. 그래서 오늘의 숙제는 형광펜을 여러분들이 교재에 작업하는 게 오늘의 숙제가 될 거니까 수업 때 쓸 일은 없어요. 쓸 일은 없기 때문에 지금 가져오실 필요는 없고요. 저 그 생각나요. 제 친구가 뭘 하나 이렇게 잘 주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뭘 주는 성격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저거 되게 살까 말까 되게 큰 마음 먹고 샀어요. 제가 왜 계속 2주, 우리 지난 수업이 2주 전에 있었나요? 그리고 한 번 쉬었죠. 제가 일찍 끝난 게 아니라 보충이 없었기 때문에. 그죠? 2주 동안 마지막에 나가면서 왜 다음 주에 사올까요? 이런 말을 왜 했을까 막 후회를 하면서, 그래서 아마 이걸 적으려고 했어요. 화장실에다가 앞으로는 쓸데없는 말 하지 말자, 막 이런 거, 돈 쓰는 얘기하지 말자, 막 이런 거 적으려고 했는데, 근데 제 친구는 이렇게 막 되게 잘 주는 그런 친구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줘놓고 더 얄미운 게 뭐냐면, 줘놓고 오야 뭐 이런 걸 주냐 그러면 뭘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서 하면은 자기가 뭘 받았을 때나 아니면 누구 했을 때나 입에 항상 붙는 거지. 내가 생색내는 거야. 이게 붙는다거나, 누군가가 또 줬을 때는 생색내지 마. 뭐 이게 항상 이렇게 입에 붙어 있는 친구가 있어요. 결혼을 했는데 장모님이 사위라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장모님의 사랑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계속 받나요? 저는 한 2년 정도만 반짝 받고 지금은 근데 그 장모님이 이제 그 약을 보약 같은 걸 지어 주셨나 봐요. 그래서 아내가
야 이거 그래도 어머니가 해주신 거니까 잘 먹어 막 그랬는데 아무 생각 없이 생색내지 마 그랬대요. 아내가 삐져가지고선 그 뒤로 지금 결혼한 지 한 10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 뒤로 한 8년 9년째 밥을 못 먹고 있대요. 그 밥만 밥 차려주면은 생색내는 뭐 그런 말 들을까봐 밥을 안 차려주고 아내도 뭐 그러고 있대요. 제가 좀 생색을 내볼까요? 자, 하나씩 가져가세요. 하나씩 가져가시고 오늘 칠할 게 뭐냐면 일단 쓰실 거는 책에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를 인쇄체로 넣을까 하다가 그래도 우리만의 비법이니까 인쇄체로 책에다 넣을 수는 없고 그냥 좀 여러분한테 쓰는 걸로 만들려고 했어요. 일단 첫 페이지는 사안의 해결 문구거든요. 모든 사례가 다 이렇게 사안의 해결을 써야 되는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주로 처분 절차에서 거의 지금 우리 7번, 8번에 걸쳐서 뭐 거의 9번 다죠. 뭐 하여튼 뭐 거기에 걸쳐서 이제 처분 절차 쪽에서만 사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가 나올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만약에 나온다면 판례 문구를 이용해서 이제 사안의 해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예쁘게 썼을 때 점수가 이게 몇 점짜리의 점수예요. 이런 거는 제가 못해요. 분명히 이거 자체도 판례 문구니까 1점 정도의 1.2점 정도의 어떤 그거는 들어갈 거예요. 점수 배점은 들어갈 건데 그거보다 이제 채점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안의 해결에 이런 판례 문구를 딱 써줬을 때 그래서 사안의 해결을 좀 잘 했을 때 전반적인 인상이 좋아지니까 나머지 채점에서도 좀 유한 점수를 준다 뭐 이런 것들은 좀 있어요. 아무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런 거를 이용해서 그런 거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건지려고 만들어 봤어요. 이게 배점은 뭐 1.2점 정도밖에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브리타를 통해서 브리타가 하나 나왔을 때 그걸 못 쓰더라도 이런 부분을 좀 잘 챙겼으면은 충분히 보상이 되는 그래서 이걸로 우리가 합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문구들이니까 한 줄 막 두 줄밖에 안 되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챙기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어디다 써야 되는지는 지금 설명하시지는 못해요. 기출 사례를 풀 때도 뭐 한두 개는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다면은 뭐 중간에 있는 거라든지 중간 두 번째라든지 첫 번째 두 번째 뭐 세 번째는 아직까지 사례가 나온 적은 없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냥 1번적으로 쓰는 거고 다섯 번째 같이는 올해 사례 같은데 썼으면 좀 좋겠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는 지금 모르겠는데 일단은 써놓으세요. 그리고 요번 수란 때는 다 이용하지 못하겠지만 다음 단문 때는 다 이용해서 사안의 해결을 제가 쓴 답안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조건 이제 이렇게 쓰자라는 어떤 패턴을 같이 만들어 나갈 거니까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어디다 써놓으시면 좋으냐면요. 뭐 잘라서 오려 붙이셔도 되고 사실 10페이지에다 쓰려고 했는데 10페이지에다 쓰기에는 잘라서 붙이기에는 너무 양이 많으니까 뭐 잘라서 이제 뭐 앞에 10페이지 앞에 행정절차법 맨 시작하잖아요. 뭐 그쪽에다가 뭐 붙여 놓으셔도 되고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2페이지에다가 써야 될 건데 이거는 제가 오늘 설명을 할 부분이에요. 12페이지 오늘은 좀 1시간이 거쳐가지고 이 두 가지 판례를 좀 얘기할 것 같은데 그래서 12페이지에 좀 쬐끄맣게 쓰면은 써지더라고요. 저도 써봤거든요. 써지나 싶어가지고서 써봤더니 써지더라고요. 자 뭐 역시 이거 역시 여러분들이 뭐 쓰기 귀찮으시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뭐 축소 복사를 하시든지 복사를 해가지고서 붙여놓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책이 좀 너덜너덜해지는데 책이 좀 너덜너덜해지면 공부 좀 열심히 한 것 같고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뭐 그런 걸 노린 건 아니지만 자 그 다음에 뭐 그래서 두 번째 12페이지에 써야 될 거 15페이지에 써야 될 거 두 가지 있죠. 얘가 이렇게 써야 될 게 많구나. 나는 책이 못 쓰는 거 싫은데 오늘이 다예요. 다음 주에 조금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거를 제가 사례단문 쪽에 옮길 수도 있지만은 오늘이 다예요. 이것만 쓰시면은 뭐 더 쓸 건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가 안 나와 있네요. 법률이라고 돼 있는 거 있죠. 행정절차법 핵심 요약집 뭐 정리해가지고서 법률이라고 돼 있는 거. 뭐 30페이지에 뭐 법률 어디 부분인지 아시겠죠? 30페이지 예를 든다면 법령 의무를 위반한 자의 뭐 어쩌고 저쩌고를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뭐 공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이세요? 지금 자료 찾으셨어요? 법률만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거 아니면 그냥 법령으로 쓰세요. 법령으로 쓰면 되는데 법률로 정해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법령이 아니라 왜 법률로 한정을 해놨을까요? 그만큼 예외적인 경우예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예외적인 경우도 법령도 많지만은 정말 이거는 법률론만 정해야지만 가능하다. 뭐 이런 것들이 몇 개 있거든요. 하시다 보면은 법률로 돼 있는데 여기 없어요. 그렇게 저한테 오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냐면 그럼 그것도 체크하세요라고 대답을 하겠죠. 근데 제가 교재를 물론 제가 빠뜨렸을 수도 있어요. 빠뜨렸을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파일이 있잖아요. 파일을 컨트롤 F 해가지고선 법률을 다 찾아가지고선 적어도 한두 번씩 그래도 적어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법률에다 이렇게 짹짹짹 한 건 아니고 뭐 한 5초에서 10초 정도씩을 좀 고민을 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정도는 그냥 뭐 괜찮다. 뭐 이런 것들은 좀 빼고 그래도 좀 법률로 써야 정말 좀 써야 되는 것들을 모아놨어요. 근데 법률은 거의 빠진 게 없어요, 사실. 제 기억으로는 한 3-4개 정도 빠진 거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발견해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제가 되게 칭찬해 드릴게요. 근데 그냥 제가 정리한 법률만 법률로 쓰시고요. 그다음에 그 외적으로는 그냥 법령으로 쓰시면 돼요. 그다음에 법령 중에서도 같은 문구에 있는데 비교를 해야 되는 부분은 체크해 놓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뭐 67페이지 보면은 뭐 67페이지에 해당되는 거 보면 법률, 대통령령, 국회 규칙 뭐 5개 기관의 규칙이죠. 자, 이런 것들은 좀 정확하게 외워야 되는 것들은 다 넣어놨어요. 그다음에 그 맨 밑에 보면은 71페이지라고에 해당되는 것도 법률, 조약, 국제협정 뭐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것들은 좀 정확하게 외워야 되니까 그런 거는 체크해 놨어요. 법률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법률 부분은 이거를 외우려고 이 프린트를 보고 여러분들이 법률은 뭐 31페이지의 법률 뭐 이런 식으로 외우지는 당연히 않겠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외우려고 하면 안 돼요. 그때 체크를 해놓고 지금 여기 그 법률이나 아니면 뒤에 하여야 한다를 정리했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나눠드린 펜 그러니까 생색 자꾸 내야죠. 이게 파란색 쪽 계열로 아마 좀 체크를 해놓으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수업 중에 제가 좀 중요 키워드를 말씀드리는 거 있거든요. 그런 키워드 같은 거는 좀 붉은색 계열로 해놔가지고서 해놓으면 나중에 좀 정리가 돼요. 그래서 법률 이렇게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2-3장 넘기면 하여야 한다 있죠. 절차는 핵심 요약 즉 정리해서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하여야 한다는 너무 많아요. 법조문이 대부분 하여야 한다 아니면 할 수 있다거든요. 그죠? 그거를 다 하여야 한다를 다 정리할 거면 그건 제가 이거 프린트를 나눠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오는 하여야 한다마다 그냥 외우시면 돼요. 근데 이게 보는 거죠. 이게 하여야 한다를 봤을 때 물론 하여야 한다가 너무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왜냐면 의무잖아요. 너무 중요한 의미인데 계속 저도 한 10년 정도 해보고 이제 답안지를 많이 해보잖아요. 이제 해보면서 이 부분은 정말로 하여야 한다로 꼭 써야지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부분 있죠. 그런 부분은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외에는 그냥 한다라고 쓰세요. 한다라고. 그러면 선생님 한다라고 썼을 때 여기 정리된 거 아니고 한다라고 썼을 때 점수가 전혀 차이가 없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차이가 있어요. 그럼 다 외우세요. 그럼 다 외우세요. 근데 합격하는데 지장 없어요. 없으니까 하여야 한다. 이 정도만 정리를 하세요. 근데 되게 많아 보이죠? 되게 많아 보이지만 절차적인 거는 대부분 어떤 절차를 지켜야 한다, 어떤 절차를 뭐 해야 한다라는 거는 하여야 한다가 많고 의견을 냈을 때 이를 청취하여야 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자 의견 냈다 뭐 이유 의견 청취하면 우리가 기계적으로 외우는 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반영하여야 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반영한 거에 대해서 뭐 통지하여야 한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상당한 반영하여야 한다만 너 빼도 꽤 돼요. 각 법마다 제도마다 그런 거 있으니까. 그다음에 뭐 대상도 그 절차법에서는 뭐 통지하여야 한다, 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뭐 이유 제시하여야 한다, 아니면 뭐 의견 청취하여야 한다. 대부분 이런 것들이 있고 아니에요. 이거는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체크는 할 게 좀 많지만 체크 좀 하시고 그다음에 뒷부분으로 가시다 보면은 이제 각 개별법 부분이 좀 안 외워져요. 그래서 어떤 거를 외워야 되는가가 지금 개별법에서 제가 뭐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미리 다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대부분 뭐 31페이지 절차법 같은 경우는 그냥 자연스럽게 좀 외워지는 부분이니까
41페이지부터가 이제 개별법이네요. 그죠? 그러면 개별법에 해당되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러니까 페이지 41, 이 프린트 41페이지라는 게 아니라 제가 이 핵심 요약집의 41페이지에 요 부분을 고치세요라고 결정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하여야 한다를 다 뺐어요. 개인정보보호법은 지금 외울 것도 많아가지고 여러분들 뭐 이렇게 허덕덕 거리는 거를 뭐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하여야 한다가 들어가야 되는 그 조정 절차에서 응하여야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단체 소송에서 뭐 허가를 받아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넣기는 했는데 중간에 있는 부분은 지금 단어 외우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뭐 한다 뭐 이거 구별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서 그런 건 뺐어요. 불안하신가요? 뭘 뺐다고 하니까 그럼 다 외우세요. 예, 전혀 지장 없으세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넣으시고 그 다음에 단문 중에서 중요한 거는 제 생각에는 빼도 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올해 좀 중요한 단문들 있잖아요. 아직까지 그 올해 중요한 단문을 미리 좀 해주세요. 예, 저도 지금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전통적으로 좀 중요했던 단문들 있죠. 그런 부분은 제 의사와 상관없이 이런 건 그냥 아니어도 될 것 같은데라고 고민은 했지만은 의사와 상관없이 최대한 넣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건 올해 중요한 단문이니까 거기서는 좀 세세하게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게 알고 그게 뭔지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도 일단은 이런 거 좀 밑줄을 쳐 놓으세요. 이번 주 작업을 하셔야 될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다음에 뭐 그런 거 예를 들면 맨 마지막에 이제 134페이지 출생신고 같은 경우죠. 전통적으로 출생신고 뭐 이렇게 중요했겠어요. 근데 올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올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다 뭐 좀 꼼꼼하게 챙겨서 넣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주 제가 수업하기 전에 자꾸 잔소리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쟤는 원래 절차론을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나 보다 절차론만 공부하라고 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여러분들 자 기본 이론 첫 시간 때 제가 말했을 테니까 기본 이론 첫 시간은 샘플로 올라가나요? 올라가죠. 학원마다 보통 첫 시간은 샘플로 올라가거든요. 그럼 이거 지금 샘플로 올라가고 있나요? 이런 소리 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자, 아까 친구한테 뭐 그 그런 거 다 그런 거 잊어버리시고요. 자, 그거 한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 11월, 12월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은 행정 절차론을 완기하는 시간은 아니라고 했어요. 행정 절차론 그냥 저랑 수업만 하시자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절차론이 좀 익숙해지고 뭐가 있는지 그냥 용어라도 좀 봐야지 외워야 외워지는 거지. 그게 뭐 아무 쌩으로 외운다고 해서 외워지는 과목이 아니어서 그냥 좀 다른 거 열심히 하라고 하셨거든요. 계약법하고 실무법 이렇게 열심히 하라고 했던 걸로 제가 기억나는데 제가 10년 동안 그렇게 해서 얘기를 했는데 설마 올해 그런 얘기를 안 하진 않았을 거예요.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자 1월, 2월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절차로는 한번 꼼꼼하게 외워야 될 시기가 있어요. 그게 1월, 2월이에요.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는 언제냐면은 이제 2차 시험 끝나고 제가 2차 시험을 끝나고 외우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2차 시험 끝나고 놓으셔야죠. 해외 체류 신고 하셔야죠. 그죠? 90일 이상. 그거 안 돼요. 이 1차 시험 끝나고 한 7월 한 중순부터 해서 한 8월 한 중순 정도까지 한 달 정도 그때 좀 확 또 외워줘야 돼요. 왜냐면은 일단 절차로는 한번 외워주지 않으면은 그리고 잊어버려요. 제가 저주하는 거 아니에요. 잊어버리는 거 너무 당연해요. 잊어버려요. 근데 지금 시기에 안 외워지면은 6월 이후로 단문형 그러니까 우리가 모의고사가 시작되는데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이 참석하기가 힘들어요. 그때는 막 매주 막 외워 나가야 되는데 절대 한 주 한 주에 외울 수 있는 양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 한번 딱 외워줘야지 다 잊어버리더라도 다음번에 외울 때 본인은 못 느끼겠지만 외우는 속도가 좀 빨라져요. 그래서 지금 외워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7월 중순 이후부터 해서 8월 초, 한 7월 말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한 번에 1차 시험이 끝나고 2차 대비로 인한 어떤 한 번의 순환이 거의 끝나갈 때쯤이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진도별 모의고사가 거의 끝나갈 때쯤일 거예요. 그러면 한 주 한 주 여러분들이 진도별 모의고사를 보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또 외웠기 때문에 그때 한번 팍 외워줘야 돼요. 그때 안 외워주면 이거 외우는 거니까 마지막에 할 거예요. 외우는 거니까 마지막으로 할 거예요. 외우는 건 어차피 잊어버리니까 마지막으로 할 거예요. 다
다 실패하세요. 왜냐면은 시험이 이제 임박해지면 암기가 안 돼요. 조급하기 때문에 잘 이렇게 암기가 아무튼 안 돼요. 아마 그걸 경험해 보시고 떨어지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걸 경험해 보세요라고 하면 제가 좀 막말이 되죠. 그러니까 그때 한번 외워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중간 중간은 이제 계약법이나 아니면은 뭐예요? 그 다른 실무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열심히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적어도 지금 2달하고 그때 1달 정도 해가지고서는 이때는 절차론에 좀 비중을 좀 늘리세요. 예, 사무관리론도 제 과목과 좀 스타일이 비슷해요. 사무관리론도. 그런데 이건 정말 이상희 선생님한테 정말 비밀로 하고요. 정말 비밀로 하고 그런데 사무관리론은요. 한번 팍 외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도 한번 빨라지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도 똑같이 외우는 것 같아요. 이건 진짜 비밀이에요. 그리고 사무관리론은 1차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1차를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사무관리론 수업만 열심히 그냥 들으시다가 나중에 이제 1차가 끝나고 나서 한번 절차론보다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외우셔야 되는 거고 그냥 동차이심 그러니까 2차 유예심인 분들도 지금은 그냥 수업만 따라가시 절차론 쪽에 그죠? 제가 절차론 강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절차론 강사가 아닌데 이런 말을 왜 할까요? 근데 절차론 공부하라고. 지금 꼭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제가 뭐 오리엔테이션인가요? 이게 뭐 이 정도로 끝내는 걸로 하고 진도를 나갈게요. 자, 오늘 1시간 정도 이거 뭐 벌써 뭐 30분이나 떠들었네요. 30분이나 떠들었는데 한 1시간 정도는 교재와 상관없이 제가 좀 전체적인 걸 쓸 거예요. 그게 교재에 있는 내용이긴 한데 전체적인 걸 좀 한번 얘기를 할 거고 각 법마다 뭐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있을 건데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화면을 틀 건데 이 화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핵심 요약집에 있는 내용과 거의 동일해요. 동일한 거를 가지고 같이 우리가 좀 찾아보는 거 그렇게 할게요. 자, 일단 행정절차법에서 처분 절차부터 이제 나가게 돼요. 우리가 행정절차법 앞에 총론 부분하고 처분 절차법에서 나오게 돼요. 행정절차법은 무슨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꼭 쓰셔야 돼. 행정절차법을 못 썼어. 이건 난 시험에 떨어졌어죠. 그리고 행정절차법은 사실 이대로 수업만 쭉 따라오시면요. 우리 이 행정절차론에서 제일 어려운 법이 행정절차법인데 이대로 수업만 쭉 따라오시면 나중에는 거의 그냥 암기가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암기가 돼요. 그러니까 그거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본다면 행정절차법에서는 사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례에 관련된 논점은 아무래도 조금 더 중요하겠죠. 사례가 나오니까. 행정절차법에서 60점이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사례 40점이 하나 나오고 나머지 약수 문제는 안 나올 가능성이 어떻게 보면 조금 높겠죠. 그죠? 뭐가 나오더라도 브리타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다 해야 되지만 그래도 이제 사례와 관련된 논점을 좀 더 많이 투자를 하셔야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살짝 쓸게요. 우리가 처분인데 처분 절차는 아직 뭐 처음 들어보신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자, 모든 어떤 공통적인 절차, 그러니까 처분 절차의 처분을 이렇게 2가지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어떤 수익적인 처분, 그 다음에 불이익한 처분해서 침익적인 처분. 자, 수익적인 처분은 뭐고 불이익한 처분은 뭘까요? 이거를 뭐 용어로 막 이렇게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딱 받았을 때 기분 좋으면 수익적인 거, 받았을 때 기분 나쁘면 뭐예요? 침익적인 거, 뭐 이런 거 되겠죠.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몰라요. 뭐 어떤 사람은 기분 되게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객관적인 일반적인 어떤 평균으로 봤을 때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영업 정지 처분. 그건 침익적인 처분이겠죠. 그죠? 그다음에 내가 보조금 신청을 했더니 그랬더니 보조금을 주는 보조금 지급 처분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수익적인 뭐 돈 주니까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내가 그지냐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수익적인 처분이겠죠. 근데 제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그 돈을 받는 거는 제가 뭐를 했더니 돈을 줬어요? 신청을 했더니 돈을 줬죠. 그죠? 영업정지 처분을 신청을 했더니 주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보통 수익적인 처분은 앞에 신청이 오죠. 내가 신청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뭔가 지급이 되겠죠.
그럼 내가 신청을 했는데 지급이 됐으면 수익적인 처분, 안 한다고 거부했으면 그럼 거부 처분으로 별도로 이제 또 보겠죠. 그죠? 자, 침입적인 처분은 내가 신청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위반 행위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재로 영업 정지 처분을 한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자, 뭐 어떤 처분이든 상관없이 공통적인 처분, 뭐 거부 처분도 상관없이 공통적인 처분은 저는 뭐 설리방정고 이렇게 외워요. 저 설이라는 거는 처분 기준을 설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유를 제시해야 되고 그리고 방법은 문서로 해야 되고 단순 사항은 정말 진짜 단순한 오기나 오산 뭐 단순한 것들은 정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고지를 해야 돼요. 고지는 혹시 여기에 대해서 뭔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뭐 아니면은 뭐가 불복을 하게 되면은 네가 만족을 못하면은 뭐 불만에 대해서 뭘 얘기해라. 뭐 심판과 소송을 제기해라. 뭐 등등을 알리는 거를 고지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이 수익적 처분에 해당되는 거는 수익적인 처분은 신, 접, 보, 처리 뭐 이렇게 외우거든요. 자, 이거는 우리가 신청이 있어야 되고 그 신청을 하면 행정기관에서는 접수를 해요. 근데 접수 전에 하자가 있다면은 이거 보완해 오세요라고 이제 의무적으로 규정돼 있어요. 자, 그래서 뭔가 하자 있는 거를 보완 요구를 하고 그래서 다 완료가 됐으면 이제 신속하게 처리를 하겠죠. 자, 여기는 처리 기간 내에 어떤 처리를 하게 돼요. 자, 그다음에 침입적인 처분은 이렇게 되겠죠. 침입적인 처분은 사의청공 이렇게 좀 외워두셔야 돼요. 이거는 사전 통지라고 의견 제출을 하고 그다음에 청문을 하고 그다음에 공청회를 하고 자, 여기서 의견 제출하고 청문하고 공청회는 합쳐서 하나의 절차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 개 중에 어느 하나만 하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세 개 중에 이거를 의견 청취 절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는 뭐 그냥 의견 제출이라고 써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의견 제출이라고 써져 있기도 하고 이거를 그러면 협의의 작은 의미의 의견 제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행정절차법은 그냥 의견 제출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의견 청취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의견을 듣는 거니까 청취인 거고 국민 입장에서는 의견을 내는 거니까 의견 제출인 거죠. 그래서 의견 제출과 의견 청취가 같은 용어일 때도 있고 법에서 보면은 그 다음에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배울 하나의 각각의 어떤 의견 청취 절차 중에 그런 작은 의미의 의견 제출일 수도 있고 자, 이 그 절차를 오늘 이제 배우는 것이 오늘의 수업 목표이기는 해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처분 절차예요. 그 중에 침입적인 처분 쪽 위주로 우리가 좀 해볼게요. 이 침입적인 처분 위주로. 자, 그러면은 영업 정지 처분이다라고 해볼게요. 영업 정지 처분. 항상 많이 드는 예는 미성년자한테 주류를 제공해요. 주류 제공하면은 그러면은 처음에 미성년자들이 막 술 마시고 있으면 보통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고 뭐 미성년자 들이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희한하게 저한테 온 그 행정심판의 영업정지 처분 뭐 행정심판 해주세요라고 하는 사건들은 대부분 싸우더라고요. 싸워요. 그러면 싸우니까 신고가 들어오니까 경찰이 오겠죠. 그죠? 그럼 경찰이 와가지고서 민증 검사하고 야, 너 니네 미성년자네? 야, 그럼 영업주 불러. 그래가지고서 그 술집 사장님하고 같이 경찰서에 가죠. 그래서 경찰서에 가가지고서 경위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막 하는 것들을 막 뭐 쓰고 그 다음에 그 술집에 있었던 뭐 CCTV나 뭐 이런 것들 다 해가지고서 내고 뭐 이런 거 조사할 거예요. 그죠? 이거 아직 안 배웠는데 그런 것들을 그런 조사하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행정조사라고 하죠. 그럼 이 행정조사 과정을 거쳐서 미성년자한테 술을 팔았네라는 어떤 결론이 나면 그러면은 이제 형벌을 내릴 수도 있겠지만 행정적 제재를 내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영업정지 처분이겠죠. 행정적 제재. 그럼 이 행정적 제재는 행정기관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관악구에서 술 마신 게 걸렸다라고 하면 미성년자 술 마신 게 걸렸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관악구청에다가 경찰서에서 연락을 할 거예요.
야 관악구청에 이제 뭐 식품위생과 이쪽이 되겠죠. 미성년자한테 술을 팔았다라는 거는 그쪽 법에서 이제 관련을 하니까 그래가지고서 거기다 연락을 해요. 그러면 그쪽에서 이제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리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관악구청에서 해당 담당하는 과에서 이제 소관과에서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리겠죠. 그럼 영업 정지 처분은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했죠. 제가.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칠까요? 영업 정지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먼저 나 영업 정지 처분할 거야라고 통지해 주는 거. 그거를 사전 통지라고 해요. 사전 통지. 자, 그러면 사전에 먼저 통지를 해주고 그 사전 통지서에는 뭐가 써져 있냐면 12월 뭐 25일 날 미성년자 홍길동이라는 애가 너희 업소에서 술 마셨다라는 것을 경찰서에서 통보 받았습니다. 나는 그 통보 받은 사실에 기인해서 뭐 몇 조 우리가 그 근거법이 몇 조 있는데 이 조에 따라서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리려고 합니다. 근데 당신이 여기에 대해서 뭐 불만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제출하세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제출하세요. 그러면 내가 그 의견을 받아서 본 처분을 하겠습니다라고 써져 있는 게 사전 통지서에 써져 있겠죠. 그죠? 그럼 뭐예요? 사전 통지를 받으면 불만이 있으면 뭐를 한다고요? 의견을 제출하겠죠. 내가 의견을 제출하면은 행정청 입장에서는 의견을 청취하겠죠. 그게 어떤 처분이냐에 따라서 이제 뭐 청문을 신청할 수도 있을 테고 그냥 단순하게 문서로 내는 의견 제출일 수도 있겠는데 자, 이쪽으로만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의견 제출을 해요. 의견 제출을 하면 그 제출받은 의견을 반영해서 이제 처분이라는 거를 내리게 되죠. 근데 이 처분에는 항상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냐면 이 처분은 제가 영업정지 처분인데 미성년자한테 주류 제공했다. 첫 번째 적발이면 영업정지 2개월이거든요. 그럼 저는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영업정지 2개월인 걸. 행정사라서? 행정사가 아니어도 이렇게 처분 기준이 어떠한 잘못이 있을 때는 어떠한 처분을 하겠다라는 처분 기준이 보통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것에 써져 있어요. 써져 있기 때문에 그 처분 기준에 따라서 이제 처분 영업정지 2개월이라는 처분을 하겠죠. 그러면 그거를 그 처분을 뭐로 보내요? 문서로, 서면으로, 종이로 항상 보내야 돼요. 전화해가지고서 당신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영업정지할 겁니다. 뭐 이렇게 해서 말로 하고 끊는 그런 거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문서로 보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문서에는 뭐가 써져 있냐면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하는 이유가 미성년자한테 주류 몇 월 며칠 날 제공했네. 그게 근거법은 뭐네. 그래서 너가 어떤 의견을 냈지만은 뭐 이렇기 때문에 나는 처분을 하네 등등의 이유를 써주겠죠. 그리고 맨 끝에 뭐가 돼 있냐면 이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하세요라고 고지하겠죠. 자, 용어 이제 다 아시겠어요? 용어 제가 썼어요. 자, 사전 통지가 뭐라고요? 사전 통지가 처분을 하기 전에 사전에 나 이런 처분할 거야라고 통지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사전 통지부터 처분 절차는 시작이 되겠죠. 그죠? 자, 사전 통지서에는 뭐가 써져 있어요? 이거 보지 마시고 불만 있으면 의견 제출하세요. 그럼 내가 당신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라는 게 써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제가 그걸 보고 뭐를 해요? 의견을 제출하겠죠. 그죠? 그러면 그 의견을 반영해서 참고를 해가지고선 뭐가 나와요? 본 처분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본 처분은 어떻게 나온다고요? 기준에 따라서 처분을 해야 되지 함부로 하진 못하겠죠. 어떤 기준에 따라서 처분을 하게 될 테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처분장은 항상 문서로 날라오게 돼요. 그 문서에는 자, 그 처분을 하게 된 이유가 적혀 있을 테고 그 처분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너는 심판과 소송을 해라라는 것에 불복 절차가 규정이 돼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날라오게 되는 것이 처분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처분에는 중요한 거 제가 써볼게요. 이유가 제시돼 있고 그 다음에 문서로 하고 그 다음에 고지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 처분 뒤의 절차는요. 뒤의 절차는 이제 여러분들이 실무법에서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다룰 건 아니죠. 여기에 대해서 고지했으니까 저는 뒤에 심판과 소송을 제기하면 되겠죠. 그러면 심판과 소송은 심판법과 소송법에 따라서 뭔가 진행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해서 행정 절차, 어떤 처분 절차를 배우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
사전에 통지를 한다. 사전 통지를 그럼 누구한테 하는데요? 누구한테? 사전에 통지를 한다. 우리가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런 처분을 할 거예요라고 사전에 미리 알려주는 걸 사전 통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하냐고요? 누구한테? 그거는 우리가 당사자 등에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단 쓸게요. 당사자 등에게. 그 다음에 사전 통지했으면 내가 그걸 보고 의견 제출을 하고, 그러면 의견 제출했으면 그거를 보고 또 반영해서 처분을 하고, 그 처분이 이제 문서로 왔을 때 내가 그걸 보고 영업 정지를 하겠죠.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은 사실 사전 통지서 이것도 문서로 보냈는데 그게 나한테 오지 않으면 나는 모르니까 의견 제출 못 하죠. 그다음에 처분 통지서라는 것이 나한테 보냈는데 내가 받지 못했으면 그럼 나는 모르니까 영업 정지 안 하겠죠. 그러니까 효력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 효력을 발생하려면 그 사람한테 보내야 되는 건데 우리 법 전체가 민법에서부터 쭉 해가지고 전체가 대부분 도달주의라는 걸 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효력을 발생하려면은 나한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도달해야 돼요. 와야 돼요. 그러면 그 도달시키는 방법, 보내는 방법, 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고 직접 가가지고선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제가 전자메일 같은 거를 신청했다면 전자메일로 보내줄 수도 있고 그죠? 뭐 등등의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그 시키려는 어떤 그 방법, 그거를 행정절차법에서 송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송달. 자, 그 다음에 당사자가 뭐 사전 통지를 받으면요 의견 제출 내가 해도 되겠죠. 내가 만약에 술집 사장이면 내가 해도 될 거예요. 근데 의견 제출 좀 멋들어지게 하고 싶어가지고선 뭐 변호사를 고용했다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거는 영업정지 처분 사정이 뭐 여러 명이 있으면 당사자가 여러 명일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가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죠? 꼭 당사자 전원이 함께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고 자기들이 직접 움직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명 중에 한 명을 뽑는 거를 우리가 대표라고 하죠. 대표. 내가 안 가고 뭐 변호사를 시켰다, 대리한다라고 하죠. 대리. 자, 그래서 대표나 대리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대리. 자, 뭐 그 정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게 지금 제가 쓴 게 뭐 행정조사를 통해 가지고서 어떤 사실이 밝혀지면 이렇게 해서 처분을 한다라고 나온 쓴 게 지금 어디 있어요? 제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어요? 행정절차법에 있다고요. 행정절차법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절차가 규정돼 있으니까 우리는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행정절차법 맨 앞을 보면 3조를 보면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들을 쭉 나열하고 있어요. 그러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렇게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밟는다는 거죠. 그죠? 그럼 행정절차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로 규정된 부분은 어때요? 거기는 이런 절차를 안 거쳐도 된다는 거겠죠. 행정절차법 적용을 안 받으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은 먼저 우리가 행정절차법의 어떤 적용 범위 부분에 대해서도 공부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이 적용 범위 안에 행정절차법을 적용하는 그 범위 안에 들어와야지 이 절차를 거치는 거고, 이 범위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거고. 그죠? 그러면 행정절차법 적용 범위 안에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러면 뭐가 될까요? 그거는 우리가 하자가 있다 얘기를 해요. 하자가 있다. 그러면 그게 절차를 지키지 않은 하자니까 뭐예요? 절차상 하자가 되겠죠. 절차상 하자. 자, 그래서 이거를 거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게 되죠. 보통 항상 법에서는 그래요. 위법하다, 적법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걸 적법하다고 하고 문제가 있으면 위법하다라고 하겠죠. 그러면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이 절차상 하자를 뭐 사전 통지를 안 했다,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다, 뭐 이런 것들을 안 했다, 이런 안 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이 처분은 어떤 효력을 갖게 돼요?
위법한지 적법한지 그게 효력인데 위법할까요? 적법할까요? 당연히 우린 상식적으로 하자가 있으면 위법하겠죠. 그죠? 근데 그걸 갖고 이제 학자님들의 논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이 시험에 거의 항상까지는 아니지만 한 10번 보면은 한 5번 넘게 이 부분을 써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정리할 필요는 있겠죠. 그러면 왜 절차상 하자가 있을 때 이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를 왜 학자님들은 논의를 하고 있을까요? 뭔가 논쟁이 발생했다라는 얘기는 그거를 명확하게 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항상 법적인 논쟁은 명확한 기준은 어디서 규정돼 있으면 명확할까요? 법에 있으면은 명확할 거예요. 야, 행정절차법에 야, 행정 절차는 이런 절차를 거쳐야 돼라고 해놓고 다만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거는 어떻다, 뭐 취소된다, 무효이다 이렇게 써져 있다면은 그럼 해결이 될 거예요. 그럼 뭐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문제점. 명문 규정이 없는 거예요. 이 절차자를 어떻게 처리하겠다라는 명문 규정이 없는 게 문제점이죠. 자, 그다음 두 번째. 그러면 이제 논의가 견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자, 행정법은 견해가 항상 두 가지로 나뉘어요. 행정의 어떤 효율성을 살리게 되느냐, 아니면은 국민의 권익을 중시하느냐. 자, 항상 요 두 가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행정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겠다. 국민의 권익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처리하겠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생각해 볼게요. 이런 절차적 어떤 절차의 하자가 있어요. 사전 통지만 안 했을 뿐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완벽해 보여요. 근데 사전 통지만 안 했을 뿐이에요. 야, 이 사전 통지 이런 절차적 하자만으로 그 처분 자체를 취소시켜서 없애는 거는 행정의 효율성을 살리는 걸까요? 아니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걸까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절차 하자로 이 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면 그럼 다시 절차를 준수해서 똑같은 처분을 또 해도 되거든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행정심판법에서 배울 내용인데, 실무법에서 배울 내용인데 또 해도 돼요. 그러니까 행정청 입장에서는 처분을 한 번으로 끝내느냐, 아니면은 그거 취소하고 또 이 절차를 밟아서 두 번 하느냐, 이거의 차이죠 지금. 그죠? 절차하자라는 거는. 그러니까 행정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절차하자의 위법성을 부정하겠죠. 그런데 국민의 권익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절차들이 다 국민의 어떤 권익을 보호하려는 수단들이에요. 절차를 왜 뒀겠어요? 함부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함부로 하지 말아라. 이거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라 이런 뜻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절차자의 독자적 위법성을 긍정하겠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검토해서 우리의 견해를 써야 돼요. 근데 우리가 무슨 견해가 있어요, 수험생이. 그죠? 그러니까 판례 문구를 가지고 마치 우리의 견해인 것처럼 여기다가 이제 사안을 해결해 주면 되겠죠. 자, 판례 문구. 판례는 사실 대법원 판례 같은 경우는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은 이거 절차적 하자는 독자적인 위법성이 있으니까, 아니면 절차적 하자는 뭔가 헌법 위반이니까 뭐 등등의 이유를 대면서 취소한 적이 없어요. 대법원 판례는 항상 이거는 절차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행위는 취소한다, 이러한 행정행위는 위법하다, 뭐 이렇게 그냥 답만 줬지 이유를 쓴 적이 없거든요. 그럼 대법원 판례에서 우리가 이렇게 땡겨서 쓸 문구는 없고 헌재로 가보는 거죠. 헌법재판소로 갔을 때 이제 헌법재판소가 절차는 헌법에 규정된, 헌법 12조에 규정된 적법 절차 원리를 유추 적용하는 것이다. 유추 적용할 수 있다. 왜? 이 헌법 12조는 일반 조항이니까. 이 헌법 12조는 일반적으로, 개별적으로 누구 어떤 곳에만 하나 한정해서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두루두루 적용시켜주는 조항이기 때문에 행정 절차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다. 그러면은 헌법 12조 이것이 기본권이잖아요.
기본권에 해당되니까 유추 적용해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거는 결국 뭐예요?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기본권 침해에 해당된다. 그러면 결론은 뭐겠어요, 결국? 예, 절차 하자만으로 그 처분을 위법하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죠? 자, 다시 여기서부터 또 다시 할 거예요. 하고 쉬는 시간 가질게요. 모든 행정작용, 그러니까 모든 처분은 지켜져야 될 절차를 행정절차법에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뭐 처분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좀 나눠 보는 거죠. 그때 수익이 되는 처분이냐 아니면 불이익한, 그러니까 침해적인 처분이냐 이렇게 나눠 봤는데 모든 처분에 적용될 공통적인 절차는 자, 설리방정고 이렇게 했어요. 저는 처분 기준에 따라서 수익적이든 침익적이든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처분 기준에 따라서 처분을 해야 되고요. 처분을 할 때는 항상 이가 뭐라고요? 뭐를? 이유를 제시해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처분은 방법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돼요? 말로 할 수 있어요? 문서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건 고칠 수 있고 뭐 이런 거 넘어가고, 그리고 그 처분 통지서에는 불복수단 여부, 뭐 그 다음에 할 수 있다, 안 할 수, 뭐 못한다, 뭐 등등에 대한 어떤 고지를 하게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불이익한 처분만 지켜져야 될 처분 절차가 뭐가 있냐면은 항상 불이익한 처분을 하기 전에는 미리 알려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사전 통지예요. 사전 통지. 사전 통지하고 그 다음에 그 사전 통지 이후 의견 제출 기간 내에 뭔가 의견을 듣게 하거든. 의견을 듣는 거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아직 안 배웠지만 뭐가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의견 청취 방법으로 의견 제출이라는 것이 있고 청문이라는 것이 있고 공청회가 있어요. 물론 각각을 다 배우게 되겠지만, 자, 그렇게 해서 의견 제출 받았으면 이를 반영해서 이제 본처분이 나오겠죠. 본처분은 저기서도 했지만은 기준에 따라서 처분을 할 테고요. 그죠? 그 다음에 문서로 할 테고요. 그리고 이유를 제시할 거예요. 되셨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본처분이 나오게 돼요. 근데 이런 절차를 누구한테 지켜야 돼요? 물론 처분장 자체는 당사자에게만 가요. 근데 일단 전체적으로 본다면 당사자 등에게 이런 절차를 거칠 테고요. 그 당사자 등에게 이 절차를 거쳤다라는 어떤 효력이 발생하려면 보내야 되죠. 그 보내는 거 방법 이런 것들을 송달한다 이렇게 한다고 했죠. 송달. 그죠? 그리고 이 절차를 거칠 때 본인이 직접 안 하고 누가 할 수가 있어요? 대리인이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당사자가 다수면은 그 중에 몇 명을 뽑아서 가는 대표자를 선정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이 절차를 거쳤는지 거치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먼저 판단할 때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거쳐야 되는 그런 작용인지 아니면 거칠 필요가 없는지, 자, 이런 것들을 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뭐라고요? 행정절차법의 적용 범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행정절차법의 적용 범위. 되셨죠? 자, 그러면은 적용 범위에 해당되는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당되는데 절차를 거치지 않았어요. 그럼 뭐가 발생한 거예요? 절차상 하자가 발생한 거죠. 그러면 그 절차상 하자가 발생한 처분은 어떤 효력을 가져요? 아직은 몰라요. 우리가 모르고 견해 대립이 있대요. 그죠? 그럼 왜 견해 대립이 있을까? 문제점이 어디서 시작이 됐을까? 행정절차법에는 그 위법성, 그러니까 행정 절차의 하자에 대한 위법성 여부에 대한 명시적인 조문, 명문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럼 견해 대립을 해가지고선 행정의 효율성이냐 아니면 국민의 권익이냐 이런 견해 대립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야죠. 결론을 내야 되는데 그 결론을 어떻게 낼 거예요? 헌법재판소의 견해를 그냥 외워서 결론을 낼 거라고요. 어떻게? 헌법재판소는 헌법 12조가 적법 절차 원리거든요. 그것은 어떤 조항이래요? 일반 조항이래요. 일반 조항. 그러니까 행정 절차에도 어떻게? 유추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헌법 12조를 유추 적용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절차적 하자가 발생했다라는 얘기는 국민의 뭐를 침해했다는 얘기예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얘기예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절차상 하자는 위법한 것이 되는 거죠. 자,
항상 칠판에 써놓은 거는 별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것들이에요. 쉬는 시간이 좀 뻘쭘하죠, 아직까지는. 그죠? 예, 그러니까 편안하게 쉬시라고 제가 외울 거를 드리거든요. 자, 10분 동안 달달달달 외우시면서 편안하게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